다음은 컨테이너 사무실 화재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동절기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화재가 났던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사무실 화재 나서 지금 전소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사고 조사를 했던 현장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주 처참하게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안 났습니다. 컨테이너 8개 동이 전소를 했는데 새벽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불이 난 거예요. 저 컨테이너 불은 사람이 없을 때 잘 납니다. 왜 사람이 없을 때 불이 잘 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불의 원인은 뭐냐?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무전기, 충전기, 전동공구 충전기, 그 다음에 각종 전기를 쓰는 충전기기를 쓰는 충전기들이 있어요. 이 충전기를 쓰는 이 단자가 여기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접촉불량이 되면서 열이 나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깨끗하게 붓솔 같은 걸 하나 두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게.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기술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해바라기 타이머가 있어요. 24시간 해바라기 타이머. 해바라기 타이머 요거를 꽂고 해바라기 타이머를 1시간에 10분 정도가 전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가다가 50분 전기가 공급되다가 10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열이 났다가 식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럼 불이 안 납니다. 이걸 쓰셔도 됩니다. 이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잘 청소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그 사례인데 콘센트에 이 부분이 접속불량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불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불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어답터 콘센트 쓰는 거 있죠. 이 상구짜리 분기 어답터 콘센트. 그 현장에 가면 저거 많이 쓰는데 저거 쓰면 안 됩니다. 저게 콘센트 구멍이 모자라니까 구멍을 더 많이 늘려서 쓰려고 저걸 쓰는데 이걸 쓰다 보면은 이 위쪽에 콘센트 코드가 플러그 코드가 최소 2개, 3개가 물리잖아요. 그럼 서로 장력을 받아서 여기가 헐거워져요. 여기 지금 이거 쓰다 불 난 겁니다. 헐거워져서 여기서 불이 붙습니다. 저거 안 쓰게 해야 됩니다. 저거 현장에 있으면 다 철거하십시오. 이게 콘센트 안에 있는 도관 단자인데 요렇게 이제 둥글게 플러그가 들어가면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탄력이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 이 탄력이 헐거워져 가지고 제대로 꽂아도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럼 콘센트 수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멀티템이나 저런 콘센트는 수명이 있어요. 뭐 언제까지 무한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꽂았는데도 열이 나면 그거 폐기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게 콘센트 이 플러그 접속부에서 불이 난 실제 사고 사진이에요. 이게 저기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새벽에 불이 났어요. 새벽에 불이 나서 저게 막 아침 조간 뉴스에 나와가지고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회사 임원분들 제 뉴스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히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철근공들 옷 갈아입는 탈의실이었어요. 이 안에 라디에이터가 2개가 있었는데 이 되게 추웠어요. 그때 날씨가. 아침에 와서 그 추운데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좀 서글프잖아요. 하나를 꽂아놓고 간 거예요. 라디에이터 1개를 꽂아놓으면 아침에 좀 온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꽂아놔도 정상적으로 꽂아져 있으면 뭐 24시간 아니라 이 일주일, 2주일에 가도 불이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접촉불량이 된 거예요. 접촉불량이 되니까 거기서 계속 추결이 되고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불이 난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저렇게 되면 냄새가 나죠. 불 나기 전에. 냄새가 나면 가서 이렇게 찾아서 불이 나기 전에 제거를 하는 그런 그 행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화재를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저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쓰고 이 라디에이터를 쓰는 콘센트에는 항상 이 부분이 열이 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한번 꽂아놓으면 겨울 내내 안 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저렇게 열이 나서 열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탭을 쓸 때 멀티탭 구멍이 모자라서 이걸 쓰는데 어댑터 콘센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사무실에 뭐 무전기 충전기, 공구 충전기,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 그 노트북, 프린트기, 복사기 다 써야 되는데 그 구멍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구멍이 모자라면 구멍을 늘려서 쓰면 됩니다. 어떻게 늘려서 쓰느냐?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멀티탭을. 우리가 이 전기 화재 예방 교육에 보면은 문어발식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문어발식으로 써도 됩니다. 문어발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콘센트가 벽부 콘센트가 구멍이 1개, 2개 있는데 여기서 멀티탭 꽂아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 쓰고 있고 현장에. 근데 그건 문어발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용량을 넘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벽에 있는 콘센트 하나가 전격 전류가 16A입니다. 16A. 저기서 멀티탭을 꽂아가지고 쓰는 그 멀티탭 전체의 용량이 16A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6A를 넘으면 그때부터 저기서 이제 발열이 시작이 됩니다. 전격 전류를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멀티탭을 한 개 꽂았죠. 벽에서. 꽂아서 구멍이 모자라면 또 멀티탭 한 개 꽂아요. 꽂는데 이 코드에서 가장 가까운데 여기서 꽂아서 분기하면 모자라면 또 하나 꽂아요. 5개, 10개 꽂아서도 됩니다. 왜 꽂아서도 되느냐? 우리가 무전기, 핸드폰 충전기 그 용량이 얼마 안 돼요. 불과 10W, 20W밖에 안 됩니다. 그거 50개, 100개 꽂아도 16A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헐거워져서 열이 나니까 제대로 접속이 되게 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 꽂아서 분기하고 여기 꽂아서 분기해서 쓰면서 이 부분이 접촉이 잘 되게 하고 여기 한 군데서 뺀 데다가 라디에이터를 막 2개, 3개 이렇게 꽂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전류니까. 그 전격 전류만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10개를 쓰든 50개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단 접촉 불량이 안 되게 이렇게 안전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센트 이 화재가 그래도 많이 나서 제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 개선을 좀 했어요. 이게 실용신안을 제가 낸 건데 콘센트 요 붙는 도관 단자 케이스를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투명하게 만들면은 안에 열화가 되면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그러면 열화가 돼서 불이 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기 안전 쪽에 전문을 하면서 저런 실용신안을 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실용신안을 내서 저 배선기구 제조업체에다가 그냥 줍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팔아라고. 왜냐? 그 업체에서 저 실용신안을 내면은 자기 로열티가 있잖아요. 자기 지적 재산이 자기밖에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 이거 만들어서 좀 파시오. 사람들이 그 원하고 안전 쪽이 개선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이 많아요. 콘센트나 플러그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실용신안을 낸 건데 이 제품도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이걸 쓰면은 이렇게 불이 나기 전에 육안으로 보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에 저런 식으로 화재가 난 건데 이건 뭘 보여드리려는가 하면은 우리 확산식 소화기 있어서 발포형 확산식 소화기 저거 현장에 많이 달아놨습니다. 저거 점검하러 오면 저거 보잖아요. 그래서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딱 센터에 달아놨어요. 대부분 다. 잘 보이게. 아주 보기 좋게 센터에 달아놨어요. 무용지물이네, 무용지물. 저건 어디 달아야 되느냐. 여기 같으면은 여기 달아야 돼요. 여기가 전기 설비가 모여 있잖아요. 이 위에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쪽 콘센트인데 저 위에 달고 만약에 전기 난로를 쓰면 어떤 전열기를 쓰면 그 위에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달면 주방 위에 달아놔야 돼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왜냐? 이게 위치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발포를 안 해요. 이건 어떤 조건인가 하면 75도가 넘으면은 여기 있는 그 퓨즈가 용단되면서 10초간에 3kg 정도의 ABC 소화약제가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소화기 바로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옆에 소화기를 하나 더 달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피어오릅니다. 이것만 터져요. 불 위에 있는 것만. 옆에 있는 건 안 터집니다. 컨테이너 가운데 보기 좋게 딱 달아놓으면은 불이 나는 데는 점화원이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서 불이 나요. 불이 나서 그 불이 타올라가가지고 옆으로 번질 때는 화염이 이미 확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플래시오버가 되면은 그건 저런 소화기 가지고 안 꺼집니다. 불이 너무 번져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터져도 불이 다 번진 상태에서 터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불이 처음에 나는 부위 위에 달아놨을 때는 이게 소방차 한 대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저거 달아난 거 센터에 보기 좋게 달아놨으면 한 개 더 달든지 아니면 불이 날 수 있는 자리 위로 옮겨놔라는 거예요. 저거 옮기는 건 간단합니다. 피스 2개만 풀면 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올 겨울에 화재에 대해서 방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장에 이게 화재 개선 제품이라 해가지고 분전반 안에 이렇게 소화 튜브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안전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저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불이 꺼지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저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전기에서 불이 나는 거는 여기 전기가 흐르면서 요 접촉 부위에 발열을 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접촉 부위에 발열을 해서 불이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접촉 부위에 발열을 해서 불이 나면 이게 한번 터지겠죠. 터져가지고 불을 꺼줍니다. 그러면 접촉 부위 발열되는 게 없어집니까? 그 원인이. 그 원인이 그대로 있잖아요. 또 열이 나는 거예요. 또 열이. 그래서 다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회성 그 작용밖에 못하는 거예요. 옆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고 문을 닫아놓으면 저게 터져가지고 불을 끕니다. 저게 산소를 없애면서 냉각을 동시에 시켜서 불을 아주 효과적으로 끄는 거예요. 꺼졌죠. 이제 이게 불이 잘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저기는 발화원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재가 나면은 이거 보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전원을 차단을 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면은 그 튜브를 넣어가지고 불을 한번 꺼주고 그 불을 끄는 동시에 이 전원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저 장치가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저 설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전기안전 개선용품이라고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이 스티커가 뭔가 하면 여기 콘센트 안에 붙여놓으면은 콘센트에 불 나면은 저 안에 소화 앰플이 들어있어요. 앰플이 탁 터지면서 불을 한번 꺼줘요. 근데 그 불을 꺼지면 꺼집니까? 그 불이? 열이 나서 한번 꺼지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발화원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요 놈은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1mm, 2mm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가 콘센트에 들어가서 꽂히는데 지장을 줘요. 접속이 완전하게 안 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저렇게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선한 게 또 사이드에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안 넣고 사이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이드 넣으면은 이제 접촉을 하는 데는 보완이 됐지만 불이 꺼지지는 않잖아요. 다시 그 불이 반복해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고난할 만한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실 때 굳이 쓰시려면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화재가 차단이 되는 설비까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돼지꼬리 히터 감전사고. 돼지꼬리 히터를 가지고 물을 끓이다가 이 세면장에 겨울에 추우니까 물을 데워서 쓰려고 하다가 여기가 누전이 된 거예요. 이 누전된 전기가 이 물 안에 차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들어와서 발로 흘러나가면서 척사한 거예요. 척사. 우리 현장에 돼지꼬리 히터제가 많이 씁니다. 전기가 이제 감전이 되는 게 이 선과 선 사이에 감전이 되는 게 있고 선을 잡아서 몸으로 땅으로 흘러가서 감전되는 게 있고 전기설비에 누전이 돼서 몸으로 땅으로 흘러가서 감전되는 게 있어요. 이 세 형태의 감전 중에서 현장에서 감전이 일어나는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이 형태의 감전이 일어납니다. 이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이 형태의 감전을 막아주는 거예요. 양손에 이렇게 감전되면은 누전 차단기가 보호를 못 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누전이 되면은 이 전기 설비에 흘러나온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감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감전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전 사고를 누전 차단기가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누전 차단기 원리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오는 전기에 두 개를 카운트를 해서 두 개가 차이가 나면은 차단하는 게 누전 차단기인데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누전 차단기. 이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눌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이 누전 감지 장치가 굉장히 예민해요. 정밀해요. 고장이 잘 납니다. 저거 고장 나버리면 누전 차단기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이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가락지 안으로 전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겨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전기가 흐르는 게 자기장, 전자기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기장이 요렇게 흐르면 요 방향으로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이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오는 전기 양이 똑같으면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서로 상쇄시켜서 없어져 버려요. 자기장이. 근데 한쪽이 더 많으면은 남는 잔류자기장이 생겨서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해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버튼은 가락지 앞에서 선을 연결해서 가락지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가락지 너머 이쪽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강제로 누전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 가락지를 통하지 않고 이리 흘러 들어가는 전기가 이리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합선시키는 거예요. 합선 두 개를. 그래서 이거 눌리면 번쩍번쩍하고 불이 튀잖아요. 합선시키는 거예요. 합선. 그냥 합선시키면 이게 타버리니까 여기 저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게 선이 타지는 않고 여기에 동작할 수 있는 전류용도를 흘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봤을 때 이게 동작 안 한다. 차단기 안 떨어진다. 이거 고장난 거예요. 그럼 그 누전 차단기 폐기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접지는 뭐냐. 접지가 이게 철근절곡기입니다. 철근절곡기가 정상적으로 쓸 때는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요렇게 그대로 흘러나가겠죠. 그럼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 피복이 까져가지고 누전이 됐어요. 그럼 철근절곡기 외암이 스틸로 되어 있죠. 철제 외암으로 전기가 흘러나와서 이 사람이 작업자가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이 작업자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로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기본 학습할 때 전기는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전기가 누전되면은 누전이 지라기가 그랬잖아요. 땅으로 흘러갑니다.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면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접지를 여기 접지선을 물려가지고 접지를 해놨어요. 외암 접지를.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죠. 근데 사람의 인체는 전기가 잘 흐릅니다만 한 5,000옴 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몸은. 전기가 그렇게 잘 흐르는 도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접지는 100옴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100옴 이하로. 그래서 현장에 점검하러 오면 이게 100옴 이하인지 그것도 확인을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점검할 때는. 그럼 100옴하고 5,000옴하고 두 개 길이 있는데 이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른다 그랬죠. 여기는 5,000을 이기고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100만 이기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대부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A가 단위로 바뀌면 1000mA입니다. 1000mA가 누전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지를 해놓으면은 사람한테로는 19mA가 흘러요. 접지 쪽으로 981mA가 흐릅니다. 대부분 전기가 접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전기에서 접지예요. 전기가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땅에 붙여놓은 게 그게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를 해놓으면 이 사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근절곡기는 접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누전됐을 때 1000mA가 이 사람한테로 그대로 흘러버려요. 적사합니다. 적사. 사람은 30mA 이상의 감전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를 했을 때 누전이 돼도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철근절곡기 현장에서 접지를 해놓은 거죠. 이 철근절곡기 누전이 돼도 이 사람이 손으로 잡아도 이 접지 쪽으로 누전 전류가 이게 땅으로 흘러가면서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분전반에 이렇게 해모델류 공구를 쓸 때 공구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세 선이 오는데 두 선은 전원선이고 한 선은 접지선이 이 공구 외함에 물려 있어요. 이렇게. 누전이 되면은 손으로 해서 몸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 접지선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이 접지선은 이 분전반에 접지를 해놓은 게 100옴 이하기 때문에 이 사람 쪽으로 안 올라가고 이쪽으로 흘러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자갈 땅이나 마사토 땅이면 접지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접지를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접지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작업자도 그 마사토 위에 있잖아요. 작업자 발이 닿는 땅도 저항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접지를 묻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은 거예요. 사람한테 오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접지를 해놓으면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작업할 때 있죠. 강이나 바다에서. 그때는 물속에 접지봉을 담가놓으면 됩니다. 그게 훌륭한 접지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땅하고 대지하고 정기적으로 아주 낮은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 작업하면 바지선에 발전기 쓰면은 접지봉을 하나 달아가지고 바다 밑에 담가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접지가 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현장 세륜기입니다. 세륜기. 현장 세륜기 여기가 지금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이 물이 얼마나 안 되니까 돼지꼬리 히터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다 저거 넣을 거예요. 이 돼지꼬리 히터가 이 부분이 안에 이 석영 안에 열선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집니다. 저거 깨지어서 누전이 되면 아까 우리 세면장에서 감전돼서 사람 사망한 것처럼 여기 접촉되는 사람 다 사망할 수 있어요. 현장에.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저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륜기 분전반에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됩니다.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 근데 세륜기가 여러분들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세륜기가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아니고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는 데가 많아요. 배선용 차단기는 누전 차단 기능이 없다 그랬죠. 그럼 과전류 차단 기능만 있어요. 세륜기가 이게 50A 전격을 쓰는데 50A가 넘으면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만 차단하는 기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륜기 대부분 다 바이백으로 월대에서 쓰잖아요. 그 구매해서 안 쓰잖아요. 그 세륜기 업체에서 세륜기 가져올 때 다른 현장에서 쓰던 거 리페어 해가지고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기기가 쓰던 기기니까 쓰금쓰금 하겠죠. 그래서 안에 전선 절연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달면은 누전이 돼서 떨어집니다. 누전이 돼서 떨어지면 그 세륜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선용 차단기 달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배선용 차단기 달아서 들어오면 이런 감전보호, 누전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거고 현장이 전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전 차단기 바꿔달라 그러면, 아, 세륜기는요, 그 물이 많은 데서 쓰는 거라서 누전 차단기 달아놓으면 흙온날 떨어져서 귀찮아서 못 씁니다. 그거 달아놓으면 다시 바꿔달라 그럴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씁니다. 그 쓰면은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세륜기에서 저렇게 감전사고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펙이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가 밑에 여기 적어놓은 게 계약 특기사항에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거예요.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질로 30mA 0.03 세크를 설치해야 한다. 그다음에 보호접지는 접지장 105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륜기 조작 파넬 케이블 단자에는 접촉 방지가 되도록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된다. 적을 박아놓는 거예요. 세륜기 계약하는 지방서에. 본사에 외주 부서가 있으면은 외주 부서에다가 아예 적을 명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적을 보면은 세륜기 업체에서 그 현장에는 저런 걸 안 보냅니다. 야, 여기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는 뭐 CR도 안 맥히겠네. 그래서 아예 좋은 걸 가져와요. 아예 누전이 안 되는 걸 갖고 옵니다. 같은 비용을 주면서 저런 위험에 노출돼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서 여기 세륜기에 누전 차단기가 안 돼 있고 배선 차단기가 있으면 누전 차단기를 다 바꿔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법령을 봤던 것처럼 저거 점검하러 오면 저거 과태료 대상이에요. 법 위반 사항입니다. 자, 누전 차단기와 보호접지 복습하겠습니다. 누전의 개념은 정상적인 통정 경로에서 이탈된 통제불능 상태의 누설전류라 그랬죠. 누전 차단기는 누전을 감지해서 전원을 차단해서 누전 전류에 의한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겁니다. 접지가 뭐냐? 누전이 안 되게 하면 제일 좋죠. 충전부 보고 사고가 안 나게 하면 제일 상해상책입니다. 근데 누전이 돼버렸을 때 누전 전기가 땅으로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 쪽이나 다른 쪽으로 오는 것보다도 전기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누전 접지입니다. 접지. 열차가 탈선할 때 2차 제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탈선하는 것처럼 감전보호 접지는 인체 저항보다 낮은 저항값으로 접지 경로를 형성해서 인체 감전 전류를 억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상발전기 전원용 부스닥터 한번 보겠습니다.